쉴 새 없이 귓가를 울리는 매미 소리.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명. 미즈닥터에서 진단합니다. 핏발 솟는 그늘과 주름으로 얼룩진 눈가에서 탈출하라. 아이케어의 모든 것 여백습에서 공개합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안녕하세요. 상큼한 체인지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유리안입니다. 예원 씨. 네. 저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뭔데요? 봐봐.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잖아요. 아니 제인 씨 이게 무슨 자글자글해요. 이 정도면 애교지. 무슨 애교? 아니 요새는 그 네. 눈웃음이 매력적인 연예인들이 대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티파니 씨라든지 섹시 아이콘 이효리 씨. 특히 이효리 씨는요 눈가에 그 주름마저 사랑스럽잖아. 이효리니까 그렇죠. 그런가? 나 요즘 심각하다고 신경이 쓰여서 아이고.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하겠다니까요. 제인 씨, 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에서 주름, 다크서클, 그리고 충혈된 눈 관리까지 진짜요? 이 아이케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준비했으니까 네. 기대하시고요. 그에 앞서서 저는 그 미즈닥터 너무 궁금해요. 네. 오늘은 어떤 질환 알아볼까요? 여백습에서 눈케어 노하우를 공개한다면 네. 오늘 미즈닥터에서는 바로 귀울림, 바로 이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명. 안 겪어본 사람한테는 되게 생소한 질환인데요. 그래요. 과연 어떤 네. 증상인지 미즈닥터 오늘의 질환 함께 보시죠.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귓속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느껴지는 이명. 바람 소리와 같은 웅웅거림, 날카로운 고음, 벌레 울음소리와 딱딱거리는 소리까지. 정체불명의 불규칙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내 귓가를 울릴 때 이 소리 없는 고통은 심하면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자살 충동과 같은 극단적인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요. 현대인의 병 이명. 그 원인과 메커니즘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불시에 찾아올지 모를 내 귀의 매미소리 이명. 병의 예방과 치료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명을 다스리는 법 오늘 미즈닥터에서 진단합니다. 아니 제인 씨, 네. 저는요 가끔 헛소리가 들려요. 헛소리요? 아니 주방에서 네. 엄마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뛰어나가 보면 네. 아니 안 불렀다는 거야. 나는 분명히 예원아 이거 들었거든요. 어떻게? 아니, 그건 이명이 아니라 환청이죠. 그래요? 이명 환자들은 보통 매미소리, 바람소리, 기계소리 같이 무의미한 소리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원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말소리 또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환청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그럼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청 같은 경우는 정신과 영역에서 볼 수 있는데, 물론 심하면 그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가벼운 환청 정도는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아니, 제가 요새 더워서 귀가 허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아, 이렇게 우리 환청과 난청도 잘 구분 못 내 하잖아요. 말이. 아니, 대체 이명이란 병이 어떤 질환인지, 또 네.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미즈닥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즈닥터 이명 처방전 함께 보시죠. 네, 이명이라는 것은 이자는 그 소리, 귀를 말하는 이자고 명은 소리를 말하는 명이죠. 그래서 귀에서 나는 소리를 이명이라는데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외부에서 자극음 없이 본인의 귀나 뇌에서 느끼게 되는 이상 음감을 이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이명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미 소리, 여름철에 찌 하는 이런 소리도 있고, 또는 뭐 새소리라는 분도 있고, 삐 하는 이런 고주파음 소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물 흘러가는 소리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 뭐 방앗간에 무슨 하는 소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딩동댕 하는 이런 소리 또 있다는 분도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소리 형태를 환자가 호소를 하죠. 이명의 원인은 이제 귀에서, 바깥쪽 귀에서 시작해서 대뇌로 전달되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이명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이는 귀 안에 외이도에 뭐 이물질이 있어도 그게 굴러다니는 소리가 이명으로 호소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귀로 가서는 중이염이 귀에 물이 차서 또 이명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대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청신경에 혹이 있다든지 종양이 있다든지 이럴 때 난청과 함께 그 이명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명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고, 또 이러한 청각계 경로 외에도 그런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나 과로 후에도 일시적인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에 대해서 혈액순환이 안 좋다든지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의미 있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 주로 환청을 말하죠. 그러나 이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소리로 들린다기보다도 어떤 뭐 B나 G 하는 이런 소리, 의미가 없는 소리로 지속적으로 들리는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이명으로 판단하게 되고, 환청은 실제로 누가 나를 부른다든지,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실제로 없는 소리를, 의미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청이라 해서 이명과는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귀를 관찰해서 고막이라든지 외이도라든지 또 가운데 귀, 그 중위 쪽에 뭐 염증이 있는지 이물질이 있는지 이런 걸 진찰을 하고, 그런 고막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이제 청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청력 검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지럼증하고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뭐 귀 안에 종양이 의심되거나 하면은 뭐 MRI나 CT 이런 것을 찍어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청각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청력 상태를 보고, 고막의 모양도 보고, 또 이제 이명이 실제로 있다면 어떤 이명이 있는지, 그런 실제로 이제 환자가 느끼는 이명이 어떤 형태로 느끼는지 그런 걸 주관적으로 체크하는 검사를 해서 환자가 어떤 형태의 이명을 갖고 있구나 하는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 이명의 그 부류를 한 3가지로 둘 수 있어요. 우리가 치료 방침을 정할 때 1차적으로 이명이 있으면서 그 이명을 일으키는 심각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명이 있지만 심각한 질환은 아니고 단지 이명 소리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어요. 실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든 분, 이런 분들도 치료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명은 있지만 별로 뭐 괴롭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만 잠시 느낄 뿐이지 별로 심각한 원인도 없고 질환도 없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병원에 오시면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일단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아무 심각한 질환도 없는데 본인이 느끼는 그 이명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본인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야말로 불필요한 걱정 가운데 빠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정확한 진단을 해서 특별하게 걱정을 할 문제인지 안 해도 되는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뭐 뚜렷한 기준이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일단 본인이 이상한 소리를 느끼게 되면 정말 이게 본인만이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듣는 건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본인이 들리는 소리가 혹시 같이 느껴지는 거 있는지 물어봐서, 아니 그 사람도 같은 비슷한 소리 들린다면 분명히 주변에 뭐 형광등이 고장났거나 뭐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는 것이 있거나 뭔가 소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명이 아니죠. 외부에 자극음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본인이 이명이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명이라는 것이 뭐 아주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일시적으로 귀가 한 일시적으로 잠시 나는 소리 정도 때문에 병원에 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환자가, 그런 분이 병원에 온다면 전 국민의 한 70% 이상이 다 병원에 와야 되거든요. 그만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뭐 잠깐 동안의 이명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명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든지 그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또 청력이 또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든지 또 귀가 멍하고 잘 안 들리는 불편함이 있다든지 또 뭐 심한 어지러움이 동반되고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다른 증상하고 동반되고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는 꼭 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를 해봐서 그 이명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걱정해도 되는 이명인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명인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각만 되는 이명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 이명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약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명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명 재활 치료라는 방법을 쓰는데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명 재활 치료는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또 귀에 적절한 그 소리를 들려주는 소리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병행해서 환자로 하여금 이명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를 점점 줄여주고 또 이명 자체가 환자분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을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중이염이 있다든지 이런 뭐 귀에 뭐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는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자는 일단 병원에 오셔가 진찰을 받고 적절한 검사를 해서 이명에 대해서 적절한 그 안내를 받으면 그 안내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오기 전에는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이러다가 내가 귀머리가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뭐 완전히 귀를 못 쓰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귀머리에 종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데,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런 검사를 받고 의사의 그 설명만 듣고도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짧은 기간에 난청이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단기간에 좋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명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반 이상 꾸준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명의 경우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힘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느끼기에 이명이 있다고 느낀다면 바로 지체하지 말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꼭 찾아서 그 원인을 확인하고 또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혼자서 뭐 인터넷을 서칭을 한다든지 뭐 주변 사람 말만 득 들어가 거기서 본인한테 적용해서 이거는 내가 가진 질병이다 속단을 해서 혼자서 고민을 해서 병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병원에 방문해서 적절한 안내를 받고 치료 방침을 정해서 이명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겠고요.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방이겠죠. 현대 사회에서 뭐 소음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몸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소음에 과도한 노출을 피하시고 또 군인 같은 경우는 귀마개도 사용하시고 젊은 친구들은 mp3 이런 것들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 자제하시고 휴대폰 사용도 적절하게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운동 또 이런 적절한 휴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명의 원인 정말 다양한데요. 걸리지 않으려면 매일 아니요. 매 순간순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스트라빈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하루 10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명 발생률이 1.7배나 높다고 해요. 그리고 통화를 더 자주 하는 사람은 2배나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명을 예방하려면 평소 휴대폰 사용을 좀 절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아니, 저 밤마다 이분과 통화하는 게 낙인데, 이거
수다도 줄여야겠네요. 아, 전화하지 말고 만나. 만나는 만나? 게 지금 제일 당장 좋아요. 만나? 네.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SN의 마스코트 김보람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보람 씨. 네. 예원 씨랑 맨날 그렇게 통화를 한다고요? 사실 뭐 그렇게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네. 그냥 습관이 돼서. 맞아요. 뭐 맨날 통하는데 뭐 할 말 있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수다입니다. 수다.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네. 말 나온 김에 이거 잠 안 자고 밤에 통화하는 거 이거 줄여야 될 것 같은 게 네. 귀도 귀지만요. 나 눈 어떡할 거예요? 다크서클 보여요? 아이고, 내 눈가에 주름만 하겠어요. 아니, 다크서클은 화장으로 가려지기나 하죠. 눈가에 주름은 화장으로 가려지지도 않아요. 아니, 그래? 웃음을 참을 수도 없고. 보람씨, 어쩜 좋아. 저도 고민 있어요. 저는 뭐 새벽부터 나와서 네. 생방송 준비하느라고 우선 잠이 부족해서요. 눈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 그 모니터를 바라보다 보니까 충혈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참 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사실 눈 하면 뭐 쌍꺼풀이다, 앞트임이다 이런 성형 고민만 우리가 했지 네. 케어에 대해서는 뭐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도 매일 아이크림 바르거든요. 네. 근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생긴 주름은 안 없어진다고 해도 그냥 더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만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크서클도요. 네. 그냥 없애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감추기에만 급급하거든요. 네. 아니 이러다가 팬더 될까봐 나 너무 무섭잖아요. 보람 씨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름. 아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여백습에서는요, 저의 이 충혈된 눈, 네. 그리고 예원 씨의 다크서클, 제이 와우. 씨의 주름까지요. 주름, 네. 아이케어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두 분, 아무리 관리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충혈부터 주름까지 아이케어 총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난 멋지 살아간 게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든지 더 이상 좋은 눈으로 눈 뜨긴 싫어 이제 여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눈. 하지만 여성들의 눈가가 병들고 있다. 충혈, 다크서클, 주름으로부터 벗어나 생기 있는 눈가로 리턴하라. 보다 맑게, 보다 탄력 있게. 관리부터 시술까지 아이케어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한다. 화장법만 바꿔도 이미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 때문에 근래 여자 연예인들의 메이크업 트렌드는 스모키를 넘어 가루로, 가루를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오버사이즈의 짙은 눈화장을 선택해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하지만 과도한 메이크업에는 그만큼 희생도 따르는 법. 화장 전후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원히 클렌징을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대표적인 희생은 바로 눈충혈. 눈 건강의 적신호, 눈충혈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 노하우는 아이섀도나 마스카라에 들어있는 로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눈충혈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에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터치가 필수. 화장 후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 메이크업 도중 안구에 들어간 화장 성분을 세척, 결막과 각막의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포인트. 한편 눈을 크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효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컬러 렌즈는 사랑하면 할수록 눈 건강과는 바이바이. 각막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 안구 건조증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저금 렌즈의 경우 렌즈에서 유리되는 색소가 결막염까지 진행시킬 수 있으니 컬러 렌즈가 눈을 빨갛게 물들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다크서클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눈 밑 지방이 많고 불룩해서 돌출된 경우, 이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눈 밑이 꺼진 경우, 이것도 역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색소가 많아서 또는 혈관이 많이 늘어나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 알러지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피곤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할 경우 아무래도 이 다크서클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눈밑 주변이 거뭇거뭇,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 다크서클. 유난히 짙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때 그 그늘은 마음까지 지리우니 다크서클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팁, 과연 무엇일까? 먼저 다크서클이 심할 경우에는 아이 메이크업을 다이어트하는 것이 포인트. 눈의 자극과 색소 침착을 최소화하고 지울 때에도 3단계에 거쳐 눈 주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 꼼꼼하게 클렌징한다. 만일 다크서클이 잘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간단한 시술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눈밑이 불룩한 경우는 이제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거나 지방을 녹여서 제거하는 치료가 아주 도움이 되고요. 눈밑이 꺼져 있는 경우는 자기 지방을 미세하게 뽑아내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시판되고 있는 필러 중에 눈밑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부드러운 소재의 필러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러를 이용해서 채우면 감쪽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멜라닌 색소나 혈관에 의해서 어두워져 있는 경우 보통은 꺼짐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꺼져 있는 부분을 필러로 채우면 필러가 밑에 있는 색소를 가려줄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냉온 찜질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 후 지압으로 눈가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다크서클 개선에 효과 만점. 눈가의 주름도 사랑스럽다. 깊게 패인 눈가 주름은 말 그대로 주름일 뿐. 눈가 주름은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인데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름의 모양이나 주름의 정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주름이 더 많이 잡히게 되고 어느 부분이 꺼져 있으면 그쪽으로 더 주름이 잡히기 때문에 주름이 덜 잡히게 하기 위해서는 톡신 주사를 맞아서 근육이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꺼져 있는 부분에는 필러를 채워서 아니면 미세지방 이식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탄력이 없어도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조직을 생성되게 자극을 하는 치료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소재의 히알루론산, 원래 조직에 있는 성분인데 히알루론산을 미세하게 깔아주는 주사를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좀 탱탱하게, 촉촉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잔주름도 좋아질 수 있죠. 만일 시술로 개선시키고 싶지 않다면 평소 생활 습관부터 고쳐라. 화의 기운은 눈을 건조하고 뻑뻑하게 해 눈가에 손이 가게 하고 이때 비비는 횟수와 비례, 덩달아 주름도 늘어나니 모니터나 TV를 1시간 이상 봤다면 최소한 10분 이상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을 자주 깜빡거려 건조함을 방지. 또한 눈가는 다른 부위에 비해 피지 분비가 적고 각질층도 얇아 쉽게 건조해질 수 있으니 눈가의 촉촉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안 후 아이크림을 꾸준히 바르고 톡톡 두드려 바르는 습관 꼭 챙기도록 하자. 예쁜 눈을 향한 여우들의 로망, 건강한 눈을 향한 여우들의 노력, 꼼꼼한 여우들의 현명한 선택, 아이케어. 사슴 같은 눈의 유혹, 눈의 여왕의 매혹 속으로 여우들이여 아이케어에 눈을 돌리자. 보람씨, 진작 좀 알려주시지. 나 그동안 아이크림 호트로 발랐잖아. 돈 아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가 않았어요. 앞서서 VCR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아이크림 바르실 때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스며들 때까지 두드려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 참, 우리 여자들 신경 쓸 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 남자들 이거, 우리 눈가까지 신경 쓰는 거 알까 몰라요. 몰라. 지금 이렇게 트렌드 시청하시는 남성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아내와 여자친구들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마구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네. 뭐 그냥 아이크림만 많이 사주면 돼요. 자, 예원씨 팬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이크림 들으셨죠? 네. 자,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유혹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